원장님 그러면 네. 이 PTSD 트라우마 관련해서 혹시 마지막으로 네.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? 네, 이론적인 것들이 많아서 한 번에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 PTSD는 트라우마 이전 요소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어렸을 때 애착 관계나 이 사람이 가진 성격 구조나 이 사람이 이전에 과거력이 없었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똑같은 걸 겪더라도 어떤 분들은 트라우마로 PTSD를 겪기도 하고 아닌 분들도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이런 외상 이전의 사건들 이런 것들이 취약하셨다면 이런 분들이 한 20 내지 25%가 PTSD를 겪기도 하시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, 외상의 강도 정말로 이태원 참사처럼 심각한 어느 정도 깊이 있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게 오래 갈 수도 있죠. 성수대교 혹은 20년, 30년이 지난 아직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약을 드시는 소방관 분들도 있으세요.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외상 이후에 이걸 어떻게 하느냐. 요새는 이 사건도 중요하고 이전의 기록도 중요하지만 네. 외상 이후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. 네. 왜냐하면 이 얘네들은 다 일어나 버렸던 일이니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죠. 네.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외상 이후에 어떻게 할 수 있느냐, 일상을 잘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게 안 될 것 같으시면 도움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. 네. 그래서 상담을 좀 하시라는 이유는 네. 내가 힘들다고 인정을 해야 치료가 됩니다. 아. 인정이 치료의 절반 이상이자 제일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. 인정을 해야 치료를 받죠. 네. 병을 자랑하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인 거고요. 네. 또 저희 병원 오셨을 때 많은 분들이 내가 올까 말까 고민했다고 하면 저는 대부분 잘 오셨습니다 라고 말씀드려요. 그만큼 네. 고민하셨으니까요. 네. 또한 사회적인 지지가 제일 중요한 요소로 이제 외상 스트레스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네. 왜 이태원 참사 때 길이면서 사회적인 지지 또 분양을 하기도 하고 이랬었는데, 사회적인 지지는 결국 내가 나만이 겪고 있는 건 아니구나, 혹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구나, 이런 거를 좀 강조드리고 싶고, 그럴 때 나 혼자만 안 되니 가까운 가족 혹은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지지를 해주는 것들이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나를 벗어날 수 있게 해주고, 네. 사람과의 교류에서 나오는 옥시토신이나 호르몬이 이런 외상이나 이런 걸로부터 이제 지배되는 몸을 회복시켜줍니다. 네. 실제로 연구 결과에서 가장 오래 사는 것들은 술, 담배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. 사회적인 지지와 격려, 관계가 잘 돼 있을 때 가장 오래 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네. 실제로 블루존이라고 하는 그 가장 고령자들이 제일 많은 동네들, 일본이나 또 이탈리아 사르디나 지방, 거기는 사회적인 관계 지지가 잘 되어 있는 마을들입니다. 네. 그래서 우리는 같이 잘 지내는 거 혹은 주변에 도움을 받는 거, 그럴 사람이 없다면 또 가족으로부터 오히려 힘들다면 상담을 받으실 거를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도 찾아오실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근데 원장님 아까 전에 일단 힘들다고 인정을 하라고 하셨잖아요. 네. 근데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나요? 그럼요. 난 괜찮아. 난 괜찮아. 별일 없는데. 라고 했는데 이게 충분히 다뤄주지 않으면 오히려 나중에 가서 힘들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. 또 애도 과정. 가족이 힘들었을 때, 누구를 잃어버렸을 때 난 괜찮아, 혹은 다른 가족 돌보느라고 정작 내가 힘든 거는 이렇게 표현하거나 하지 못했을 때 네. 나중에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안 좋은 걸 충분히 안 좋다 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데, 이게 너무 일상이 흔들릴 정도라면 도움을 받으시라,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네네.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와서 정신과 의사 선생님으로서 이 전반적인 정신 건강을 위해 혹시 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네. 궁금합니다. 정신건강 모든 진단 기준에 쭈루루룩 항목도 있는데 마지막에 항상 있는 게 있습니다.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장애를 받고 있다. 특히 집이나 직장이나 혹은 개인적인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다.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받는다. 이게 모든 정신과 질환 항목에 거의 다 들어가 있거든요. 그만큼 우리가 병이냐 아니냐를 진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일상생활을 내가 잘 영위하고 있지 못하느냐가 관건입니다. 예를 들면 우울증이 너무 심하신 분들은 잘 씻지도 못해요. 특히 여성분들은 머리가 긴 경우들이 많아서 머리를 못 감는 분들도 있으세요. 게을러서가 아닙니다. 손가락 움직일 힘이 없어서 안 움직이십니다. 네. 못합니다.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 너 왜 이렇게 게을러? 라고 할 수도 있죠. 그런데 그거는 본인이 너무 힘들어서 다리가 부러져서 못 뛰는데
뛰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지금 일상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,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 일과 사랑이죠. 내가 하고 있는 일, 혹은 꼭 일이라는 게 직업이 아니라 내가 가정주부로서 혹은 내가 학생으로서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잘 하고 있는지, 또 사랑, 연애뿐만이 아니라 가족 간에 혹은 친구들 간에 주변 사람들의 관계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.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건 나 혼자 있을 때도 편하고 다른 사람하고 있을 때도 편해야 되는 거거든요. 그런 관계. 그래서 이 일과 사랑,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내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챙기셔야 되고요. 거의 대부분의 의사들이 규칙적인 생활 얘기를 하잖아요. 그게 이렇게 시리케케 묵은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지만 이것들을 소홀히 하지 않으셔야 일상 어떤 감정이 요동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. 이를테면 너무 늦게까지 하루 종일 자고 일어나 봤더니 일요일 오후 5시면 너무 당황스럽잖아요. 그러면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을 때도 있잖아요. 네. 어쨌든 규칙적인 시간을 통해서 일상생활을 잘 유지하는 게 매우 정신건강의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.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. 시청자분들한테 전하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릴게요. 네. 네. 네, 인정을 하는 게 치료의 절반이다, 이상이다,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, 네. 사실 정신과든 혹은 심리적으로 내가 이상하다 혹은 힘들어졌다를 인정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. 왜냐하면 누가 내가 안 좋다, 요건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, 그게 사실은 자아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당연한 거고 그렇게 이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되지만, 이런 게 힘들게 됐다고 생각이 되시면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. 이유는 내가 내 마음을 털어놓으라고 몸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친구 만나서 술 한잔 하면서, 꼭 술은 과도하게는 아니지만 어쨌든 친구 만나서 커피숍에서 혹은 수다 떨면서 이렇게 되는 것들이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 요소거든요. 네. 물론 이제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 수도 있지만 여성분들이 남자분보다 훨씬 더 오래 살자. 맞아요. 힘든 것들을 이제 털어내려고 하고 수다도 많이 떨고, 또 여성분들이 관계를 좀 굉장히 맞아요. 중시하잖아요. 네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결국 사회적인 지지와 관계가 필요하구나, 나 혼자 안 될 때가 있구나. 그런데 이거를 가족한테 도움을 받으면 좋지만 가족으로부터 힘들어하는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. 실제로는. 네. 또 가족하고 좀 떨어지려고 하는 분들도 많고, 그런 부분들을 좀 다루기 위해서는 가족이 아닌 다른, 혹은 심지어는 말 그대로 생판 모르는 남한테 오히려 털어내기 쉬울 때도 있죠. 할머니들 뭐 시장에 가서도 이런저런 얘기, 자식 힘든 얘기 하시기도 하잖아요. 네.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오히려 남한테 잘 얘기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. 네, 네. 그런 의미에서 정신과 의사나 또 상담, 이런 기관들은 매우 중요하니까 가서 내 얘기를 해보세요. 이 사람들이 뭔가를 해결해 주진 않죠. 안타깝게도 제가 물질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없기도 합니다. 대부분의 경우들은. 그런데 얘기를 하시다 보면 내가 길을 찾아갈 수 있고, 자꾸 넘어지면 누군가 옆에서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렇게 내가 아픈지 안 아픈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,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. 네. 그 알코올 치료나 중독 치료에서 하는 이 12단계 명언들이 있는데, 네. 이게 미국에서 나와서 이제 신, 갓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, 하나님이 나오지만 네. 꼭 신의 존재가 아니더라도 절대적인 존재이든 누구한테 기도를 하든 이럴 때 마지막 문구가 있습니다. 어떤 거냐면 네.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은 수용,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시고,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,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라,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짓거든요. 네. 그럴 때 결국은 인정하고 수용하고, 안 되면 혼자서 안 되시면 변화를 찾아가시기 위해서는 이제 주변 사람의 도움을 청하시는 게 오히려 용기일 수 있겠습니다. 네. 오늘 원장님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트라우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, 네. 그리고 이번에도 시청자분들이 이런 네. 정신건강 관련한 많은 조언들을 네. 마음에 새기시고 네. 또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네, 원장님 감사합니다. 네,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